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도 이래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자, 먼저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는 직권 정유자 전동기는 일단 교류죠. 교류. 자, 브러쉬에 의해서 단락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브러쉬에 의한 단락전류가 크다. 그래서 이 개선책으로는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단락전류를 크게 한다, 적게 한다. 단락전류를 작게 해줘야 한다. 해서 4번에 보시면 브러쉬로 단락되는 코일 중 단락전류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단락전류를 적게 해야 한다. 해서 1번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 2번.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건 뭐냐? 자, 직권형, 그리고 보상 직권형, 유도 보상 직권형, 다 단상 직권 정유자 단상 직권 전동기인데, 아트킨손형은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니라 이것은 단상 반발 전동기입니다. 반발 전동기다. 그래서 2번은 아트킨손형은 단상 반발 전동기, 직권 전동기 종류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종류가 아니다. 자, 문제 3번. 동기 조상기의 여자 전류를 줄이면, 그렇죠. 여자 전류를 줄이면, 자, 이게 여자 전류야. IF, IA. 자, 역률이 얼마? 1. 자, 이걸 줄이면은 리액터.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콘덴서로 작용한다. 자, 여기서는 여자 전류를 줄인다고 했죠? 리액터 작용이 된다. 3번은 2번이 됩니다. 자, 1번에 콘덴서로 작용할 때는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는 거죠? 예. 자, 문제 4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비례 추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일단 비례 추이는 토크, 속도 곡선이 2차 합성 저항이 변함에 따라서 비례하여 이동하는 것. 이걸 비례 추이라고 했죠? 자, 비례 추이하면 일단은 2차 즉 이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을 증가시키면은 이게 증가합니다. 이게 증가하면 이 슬립이 증가하게 돼요.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하고, 그리고 속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2차 직 저항을 삽입시킴으로써 기동 토크는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자, 여기서 최대 토르크는 뭐가 돼요? 항상 일정하다. 토르크를 변화시키는데요. 이때 토르크를 변화시키는데 속도 곡선이 2차 합성 저항에 비례하여 변화되는 이런 특성. 이걸 비례추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2번에 2차 저항을 삽입하면 최대 토르크가 변한다가 아니라 항상 최대 토르크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야. 자, 문제 5번. 자, 5번의 문제는 발전기의 출력을 묻는 겁니다. 동기 발전기의 출력, 이거죠? 우리가 단상일 때는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EV의 사인의 델타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3상 발전기에 나오면 이 앞에 뭐가 붙어요? 3만 붙으면 되겠죠? 3만 붙으면 된다. 3상 동기 발전기니까 자 여기서 동기 리액턴스가 몇 옴? 20옴. 그리고 한 상에 6이 되는 기전력이 6600에 단자 전압이 4400입니다. 그래서 6600 곱하기 4400.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하각이 30도니까 사인 30도가 됩니다. 사인 30도. 물론 이 값은 2분의 1이야. 자, 여기서 킬로와트로 물어보면 나온 값의 10의 몇 승? 마이너스 3승 하면은 3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이 되겠다. 그래서 2178kW가 됩니다. 자,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6번. 반도체 정유기에 적용된 소자 중 첨두 역방향 내전압이 가장 큰 건 뭐냐? 뭐 이거 SI 정유기죠? 실리콘 정유기가 내전압이 가장 크고 이때 내전압은 약 500에서 1000V 정도가 되겠다. 자, 답은 2번. 자, 문제 7번.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발전기는 발징진이고 발전기가 나왔을 때 진상이면 징자. 근데 이놈이 전동기로 바뀌면 만약에 진상이면 이것도 바뀌게 합니다. 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놈 바뀌고 이게 바뀌고 하나만 일정하고 두 개가 다 바뀌는 거야. 자, 전동기 문제죠? 그래서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전기자 반작용에서 자, 앞선 전류가 흐르면 이거죠. 앞선 전류가 흐르면 전동기에서 이거야. 진상이야, 지상이야? 진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놈은 안 바뀌었고 이놈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죠. 이건 뭐가 돼요? 감자가 돼야 합니다. 자, 이놈이 안 바뀌고 이건 바뀌어야 한다. 그럼 무슨 작용이야? 감자 작용이 돼요. 감자.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앞선 전류가 흘러가면 감자. 동기발전기는 반대로 징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1번이야.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는 감자 작용을 한다. 7번에 1번이 됩니다. 자, 문제 8번. 변압기의 결선 방법 중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건 뭐냐? 일단 3상에서 6상으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먼저 이중성형. 물론 이중성형을 이중 Y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델타, 그리고 대각, 뭐 포크, 그렇죠? 이중 육각결선은 육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3상을 2상으로 바꾸는 건 뭐냐? 우스맨, 우드 브릿지, 스코트, 물론 스코트는 T결선, 메이어. 이것은 3상을 2상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8번은 3상에서 6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이중 육각결선은 아니다. 자, 문제 9번. SCR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자, 우리 SCR은 단방향 몇 단자? 3단자입니다.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돼요. 에노드는 플러스, 게이트는 마이너스.
캐소드는 마이너스, 게이트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SCR을 제어할 때는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서, 그렇죠?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서 이걸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게이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 펄스를 인가하는 게 아니야. 이때 제어할 때는 게이트 전류의 위상각으로, 그렇죠? 이 위상각. 여기 게이트 전류의 위상각으로 해서 위상각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특성을 갖는 펄스를 인가해서 제어하는 건 아니다. 9번은 4번입니다. 물론 PN 구조로 되어 있다. 인버터 회로에 이용된다. 고속도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다. 다 맞아요. 그렇지만 게이트 전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펄스를 인가해서 제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틀린다. 9번은 4번이 틀렸다. 자, 문제 10번. 직류발전기에 90% 부하의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때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철손과 동손의 관계는 n분의 1 제곱일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 효율이 되는 조건이야. 이게 최대 효율. 그래서 n분의 1은 자, PC분의 PI가 되고 뭘 씌워줘요?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자, 여기서 90%의 부하가 된다면 이놈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아, 이게 90이네요. 그렇죠? 자, 이게 9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이 n분의 1이 90이 되면 이놈이 90이 되면 0.9에 PC가 되니까 동손의 몇 프로야? 약 81%. 0.81이 되겠죠? 0.81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때 고정손, 부하손의 관계. 이것은 동손은 부하손이야. 철손은 고정손이야. 고정손이야. 그러면 철손과 동손의 비는 얼마냐? 이거죠? 철손은 동손의 0.81이 되겠다. 자, 10번에 4번이야.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150 kVA 이게 출력이 되겠죠? 예. 철손이 1kg, 동손이 2.5kg, 역률이 80%, 최대 효율은 얼마냐? 일단 최대 효율에 대한 조건을 보면은 방금 이것처럼 철손이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이때 부하는 몇 프로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느냐 이겁니다. 자, 이때 동손이 2.5야. 그래서 n분의 1은 2.5분의 1이 되고 루트를 씌워줘야죠. 몇 분의 1 부하일 때 최대가 된다? 이 값을 계산하면 0.632일 때 0.632일 때 최대 효율이 됩니다. 최대 효율이 되겠다. 자, 그러면 최대 효율의 조건에서 이때 효율은 출력. 자, 출력 플러스 손실이야. 자, 출력이 방금 용량이 얼마냐면 150이야. 151인데 이거 부하가
그래요. n분의 1이 아니야. n분의 1. 0.632에 150. 근데 여기에 역률을 줬습니다. 그렇죠? 역률이 얼마냐면 0.8이야. 이거요. 0.8. 이걸 우리가 출력이라고 해요. 출력. 이 출력은 물론 그대로 또 올라가죠. 0.632, 150, 0.8. 자, 손실은 사실 동손과 철손이 어떤 관계일 때, 이런 관계를 가졌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철손이 1이면 이 결과식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철손 플러스 n분의 1 제곱의 동손.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값이. 이놈이 1이면 이것도 결국은 1이 나와요. 2.5 넣고 0.63이 나오면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됩니다. 이게 바로 철손과 동손을 합친 값이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답은 최대 효율값이 되겠죠? 97.4가 됩니다. 97.4 해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 자, 역률이 0.8, 전압 변동률이 12%. 근데 역률을 100% 전격 부하를 걸고 운전할 때 전압 변동률이 얼마냐? 일단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의 역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무효율이 됩니다. 이게 100이 되면 1이 되면 이건 0이 되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은 바로 P값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겠죠? 그럼 이 P를 구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자, 전압 변동률이 12%야. 12%. 그렇죠. 12%. 그러면 처음에 P의 처음의 역률이 0.8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이게 0.8이면 이건 얼마야? 0.6이 되겠죠. 그래요. 0.6이 된다. 근데 여기 문제 조건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에 이거야. 퍼센트 저항 강화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몇 분의 1? 12분의 1이야. 12, 이렇게. 그래서 Q는 다시 말하면 리액턴스는 퍼센트 리액턴스는 12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12P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P값을 구해주면은 그 값이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놈은 0.8 P 플러스 이놈은 7.2 P. 결국 합치니까 얼마? 8P가 되네요. 8P. 그렇죠? 8P가 됩니다. 그래서 8P가 되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P는 8분의 얼마야? 10이다. 1.5인가요? 그래서 여기 전압 변동률은 P값이 바로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야. 2번. 자, 문제 13번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저항 제어의 단점 중 틀린 건 뭐냐? 저항 제어. 자, 우리 저항 제어를 하면은 운전에 대한 효율이 나빠요. 그리고 우리 저항 제어가 바로 2차 저항 제어입니다. 비례주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용 저항기의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열이 나요. 그리고 속도 조정 범위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러면 속도 변동은 오히려 크게 됩니다. 경부하시의 속도 조정의 범위가 좁고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은 크게 돼요. 그래서 13번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단점이 되겠다. 단점 중 틀린 답이 되겠다. 자, 문제 14번. 부하 급변 시에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 이 난조에 대해서는 난조는 부하가 갑자기 변하면 그렇죠? 갑자기 변하면 회전자 속도가 관성에 의해서 어떤 진동을 하는 현상이에요. 진동. 그래요. 진동 현상이야. 부하 흡변 시에 발전기가 진동하는 현상을 난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발전기의 난조 원인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4번에 보면은 자속의 분포가 기울어져 자속의 크기가 감소할 경우, 이건 난조가 아닙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은. 4번은 전기자에 대한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속의 분포가 기울어져, 찌그러져. 네. 자속이 감소한다. 이건 4번은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자, 문제 15번. 델타 Y 했을 때 1차와 2차의 위상차는 얼마냐? 보통 Y 델타의 위상차는 30도라고 합니다. 30도. 30도. 30도는 또 우리가 30도는 180에서 30도를 뺀 각도 하나에 150도도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30도는 180도 빼기 30도는 150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도가 없으면 150도를 차지하겠죠? 예, 그런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16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4%이고 2차 전격 전압이 150이면 2차 유도 기전력은 얼마냐? 이거죠? 예. 2차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E2-라고 하면 슬립 S의 E2의 기전력이 됩니다. 자, 슬립이 4%면 0.04. 자, 유기 기전력이 2차 전격 전압이면 150입니다. 얼마 나와요? 답은 6V가 됩니다. 16번은 4번. 자, 17번. 자, 우리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S일 때 2차 효율. 이거죠. 2차 효율은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 물론 기계적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적 출력과 2차 입력의 관계는 1-S의 P2야. 그래서 여기다가 1-S의 P2를 넣어주면 1-S가 2차 효율이 되겠죠? 말하다 2차 동소는 2차 입력과 관계는 SP2입니다. SP2가 되겠다. 이렇게도 이런 관계식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물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단위가 뭘로 바뀐다? 퍼센트지로 바뀐다. 자, 문제 18번. 직류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려면 계자 자속을 어떻게 받게 하는가? 자, 우리 회전수에 대한 관계식은 이런 식이야. 얘는 K5분의 V 빼기 IR이야. 물론 여기서 비례상수 K라고 봅시다. 이 회전수를 얼마로 하면 2분의 1로 하려면 이게 얼마입니까? 회전수하고 자속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하죠. 이놈을 2분의 1로 하면 자속은 얼마로 해? 2배로 하면 이것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속을 2배하면 회전수는 2분의 1로 된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9번. 사이리스타 2개를 사용한 단상 전파 정류에서 직류전압 100V를 얻으려면 최대 역첨두전압을 구하는 거죠. 이럴 때 얼마냐? 일단 단상 전파의 최대 첨두전압 PIV는 2√2의 2야. 이 값이 무슨 값이야? 교류값입니다. 그래서 이 교류값만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단상 반파야. 직류와 교류의 관계는 이거죠. 직류는 파이분의 2√2의 2가 되죠. 이 값을 구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2는 2√2분의 파이의 직류전압을 그대로 넣어줘요. 자, 직류전압이 100V면 여기다 100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넣어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PIV는 2√2에 그렇죠? 2√2에 그리고 여기다 넣어봐요. 이 값을 넣어주면 2√2의 파이에 100이 됩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100파이니까 약 314V가 PIV 값이 되겠습니다. 4번 나와 있나요? 네, 19번에 4번. 자, 이제 문제 20번. 자, 교류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 중 틀린 건 뭐냐? 고조파 방지가 바로 고조파를 억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파를 방지한다. 그렇죠? 고조파를 방지한다. 이 말의 의미는 유기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고조파를 방지하는 겁니다. 자, 1번에 나와 있는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그럼 파형을 좋게 한다는 게 뭡니까? 고조파 방지가 파형을 좋게 한다. 전절권 대신에 단절권, 집중권 대신에 분포권, 이게 다 파형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자 슬롯이 뭐야? 홈이야, 홈. 홈을 어떻게 파는 거야?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파주는 걸, 비스듬히 파는 것을 스쿠 슬롯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개선을 성형 개선한다. 다 맞죠? 전기자 반작용을 크게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20번의 답은 1번이 고조파 방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1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